예, 토론자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이정민 교수님 그리고 신정환 선생님께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쉬운 질문부터 이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신정환 선생님께서 북한의 핵보유 목적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발표한 내용 중에 북한의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이런 목적이 핵을 가지려는 그런 목적이 이제 한반도에 공산화다라고 설명한 부분에 있어서 논리 전개 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거는 이제 외부에서 생각하는 그런 논리 전개가 아니라 북한이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전개됐을 때 결국 우리가 남한을 공산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핵을 결정적인 무기로 꼭 우리가 틀어쥐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정민 교수님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굉장히 답변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2011년에 저희 세종연구소에서 이제 학술회의를 열어서 아주 심층 토론을 진행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실효성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북한 핵의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억지 정책을 펼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정민 교수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중국의 대북 지원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은 사실 국제사회가 어떤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하더라도 사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중국 해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개월 동안 대북 원유 수출이 제로라고 나와 있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북한 체제 벌써 무너졌죠. 우리가 그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중국은 북한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효용성을 완전히 다운시키고 있는 존재가 이제 중국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고 우리는 북한의 핵에 대해서 안보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처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개가 있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지금처럼 주한미군의 핵 우산에 그대로 의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점은 뭐냐? 그 우산이 찢어진 우산으로 판명된 경우 우리나라의 안보는 누가 보장해 주느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한미군이 미국의 약속대로 유사시에 핵우산을 펼쳐주지 않는 경우 이런 문제점이죠. 두 번째는 이 주한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이제 재도입을 하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전 통일연구원장이셨던 전성훈 박사님과 제가 아주 치열한 논쟁을 펼친 적이 있었는데 말로는 그럴듯합니다. 주한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억지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주한미군의 핵무기는 1958년부터 이 땅에 도입되기 시작해서 90년대 초반에 철거되기 전까지 한 번도 온전하게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1968년에 있었던 푸에블로 나포 사건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70년대에 있었던 1976년 8월 18일 날 있었던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때도 그랬습니다. 물론 그때는 김일성이 먼저 질에 겁을 먹고요. 유감 표명을 하는 바람에 이제 한미연합군이 북쪽으로 이제 진격을 못했지만 그때도 과연 주한미군은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의지가 있었느냐? 저는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이 주한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이 땅에 도입하더라도 우리가 느끼는 안보 불안 사건 때 과연 주한미군이 그 전술 핵을 쓸 의지가 있느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1983년 칼기 폭파 사건 때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었는데 이때 주한미군은 전술 핵으로 보복할 의지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대안이 남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독자 핵무장 추진입니다. 뭐 저는 이제 이 방안을 지지하는 입장인데 많은 분들이 아니 그게 말이 될 소리냐, 실현 가능성이 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한국이 그래 기술적인 요건을 다 충족해서 독자 핵무장을 추진했다, 핵무기를 갖췄다, 그러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 한미동맹은 그날로 깨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런 경제적 제재 때문에 한국은 완전히 빈털터리 개털 나라가 될 거다. 외국 자본은 썰물 빠지듯이 빠져나가고.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98년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연쇄적으로 핵실험을 했을 때 물론 미국이 경제 제재를 취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 제재라는 게 6개월 만에 끝났죠. 왜 그랬을까요? 경제 제재를 취했는데 그 경제 제재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오히려 미국이 더 많이 받았습니다. 하물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세계 10위권 내의 경제 대국인데 그런 경제 대국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취한다? 그러면 어떤 나라들이 피해를 입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좀 봅니다. 그러면 한미동맹을 파괴한다? 지금 동북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나라가 일본과 한국인데 특히 뭐 한국이라고 지금 미국에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동맹을 파괴하는 일은 스스로 누워서 침뱉기죠.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거는 기술적인 쟁점입니다. 이 부분만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나머건 정치인들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얘기가 길어져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화끈한